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 Welcome, welcome. 3일 동안 하이라이트 방송이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스 초창기 파일들부터 시작해서 저 집에서 듣고 있으니까 슬그머니 이상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나 뜨겁다는 느낌 있잖아요. 왠지 모르는 이런 치부를 보여주는 듯한 어릴 때의 굉장히 추태부린 사진들 이렇게 앨범 같이 보면서 막 그러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제 하이라이트 너무 좋았어. 눈알 튀어나온 고양이 유령인데요. 나는 2002년 1월부터 고스를 들은 식구라서 그 전 방송은 들은 적이 없거든? 이거 봐요. 사람이 여럿 모이면 비틀즈가 신곡이 되고 그리고 옛날 파일들이 새 방송이 된다니까. 그냥 인터넷 다시 듣기로 4월 1일 첫 방을 들은 것밖에 없었는데 내가 듣기 전에 방송을 들으니까 참 재밌더구만. 마왕이라고도 안 부르고 해철님이라고 그러고 더더욱 존댓말 쓰는 건 역시 지금 들으니까 진짜 어색하더만. 솔직히 하이라이트를 들으니까 점점 슬퍼지더구만. 이제 마왕이 공중파를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 근데 마왕이 방송 중단에 관한 평청 취재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면서 그런 글들은 안 읽나 봐. 하여튼 마무리 좀 해줘. 마무리요? 예. 그저 신문기사가 하나 났다 그러면서 누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중파 출연을 안 하겠다라는 기사가 써있길래 너가 저런 말 했냐? 이번 시즌에 고스트 스테이션이 SBS에서 방송이 안 나갈 것 같다 그런 거지. 내가 무슨 공중파랑 원수진 사람처럼 이렇게 써놨냐? 그랬는데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들 무시해 주세요. 왠지 기분이 막시밀리안 존머 유령인데 언제부터 고스 하이라이트 방송해줬지? 어제였나?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고스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결정 난 거야? 어디 가서 놀다가 뜬금없이 방송 듣고서 지금 분위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이다. 왜? 은이만요. 어설픈 문장력과 고스답지 않은 존댓말, 이명 이쯤 되면 알겠지? 몰라? 그럼 우주로부터의 메시지. 그래, 어제 방송의 은이가 나야. 그게 아마 두 번째 방송 탄 사연이었지. 그땐 방송 탔다고 좋아하느라고 마왕 뒷멘트를 못 들었었어. 마왕 정신병? 너무하는 거 아니야? 2년이나 지난 일이라서 따지기도 민망스럽지만 너무한 거야. 난 정말 편하게 얘기한 건데. 그쵸 뭐. 근데 웃기는 게 어제 내 글이 다시 나오는데 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려서 너무 쪽팔리는 거 있지. 그죠? 저도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 들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저런 말은 뭐 하려고 해! 되게 싫었거든요. 머리에 이불 둘둘 말고 혼자 생쇼를 다 했네, 쪽팔려서. 평소에는 허리벨트 3번째 구멍쯤에 넣고서 좀 타이트하게 지낸다면 고스는 한 5번째 구멍에 벨트를 찬 느낌이야. 그게 무슨 느낌인지는 알아서. 근데 고스는 편안한 반바지 차림이나 추리닝 입은 것처럼 편해. 앞으로도 고스는 내게 그런 존재일 것 같아. 그니까 날 정신병자 취급하지 말아줘. 소중한 사연을 보낸 애청자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방송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 그렇기 때문에 추리닝처럼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들끼리도 좀 친해야 야, 너 정신병자지. 야, 너 환자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별로 안 친한 사이, 혹은 사회에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명함 주고받은 사이라든가, 반갑습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신병자시죠? 이러면. 무슨 꼴 나겠습니까? 이게 이 캐주얼하다라는 그 느낌일 텐데. 어제는 고스 히스토리 편집 방송이라고 뭐라 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무슨 명절에서 테레비 하는 NG 특집처럼 재밌더라고. 예전 고스가 내 코드에 더 맞는 것 같아. 어젯밤에 방송 듣자마자 컴퓨터 켜고 글 쓰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내 결론은 진심이 통하는 고스가 되자는 얘기야.
아담 갈구는 중 마녀가 어제 방송 그 돼지바 있잖아. 그 진짜 딸기 시럽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 난 친조스바 쪽인데. 근데 포도봉봉에 포도알 없었던 건 알아? 이 논쟁 또 시작하지 마십시오. 이걸로 우리가 논쟁 시작해서 도대체 몇 달을 끌었습니까? 몇 달을. 딸기 시럽 없었습니다. 막 이런 핏줄 또 올리면서 이 토론 또 시작해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얘기. 사발라면 준비는 누워서 라디오 듣다 열라 재밌어서 컴퓨터 끼고 그런 저거 마왕 어린이 동화집 테이프를 내라. 어울려, 잘 어울려. 내일 다시 듣기로 두고두고 들어야겠다. 예, 새 사이트가 오픈하고 나면 옛날 다시 듣기가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ghoststation.co.kr 사이트에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스트 스테이션 하이라이트도 이제 방송을 저희가 하고 나서 야 이거 히트 같다, 다들 재밌었다, 혹은 뭐 뭉클뭉클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연들은 그 하이라이트 섹션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특집 했던 거, 그 다음에 뭐 엽기 삽질 특집 했던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모아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아놓을 생각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왜 현재 계획으로는이라고 말씀드린지 아시죠?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몰라요.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의 모토를 이야기해보라고 어저께 숭실대 강연장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이 중요한 얘기를 빼먹고 헤매더군요. 뭐죠? 가늘고 길게 오래 잡초처럼 살아남아 이 사회에 음침하고 비오는 데든 진창이든 가리지 말고 살아남아 끝까지 이 사회를 악으로 물들이자. 이게 우리 모토 아닙니까? 그쵸? 고스트 스테이션은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We will survive. I will survive. 무슨 노래지 이게? 하여간 서바이브 할 겁니다. 자, 인터넷 방송국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고스트 스테이션 기대해 주시고요. 4월 말에 새 사이트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뭐 그때까지는 공중파 방송이 끊어져도 인터넷 방송으로 계속 방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방송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든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보든 DV를 통해서 보든 뭐 차이는 뭐 날 수가 있습니다만 분위기도 많이 틀리고요. 그러나 그 영화를 본 것은 어쨌든 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라디오다, TV다, 뭐 위성 방송이다, 혹은 모바일이다, 뭐다 하는 것들은 이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실어보내는 캐리어라고 부르는 그런 매체이고요. 그 컨텐츠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들은 움직이면서 자기 방송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방송사의 입장에 따라서 혹은 청취율의 논리에 따라서 혹은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생겨나고 죽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고스트 스테이션은 10년 이상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언장담하는 바입니다. 왜 호언장담하느냐? 생명줄이 끊길 요소가 없잖아요, 저희 방송은. 그냥 뭐 공중파 방송이랑 의견이 안 맞았다, 혹은 공중파 방송을 지금처럼 한 2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감이 좀 너무 공중파 쪽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데 한 시즌 쉬자라든가 뭐 이렇게 해도 저희는 저희 방송을 떠드는 저와 그리고 들어주는 여러분들과 또 고스트 스테이션을 아껴주는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한 어떠한 형태가 되든지 살아남을 것이고, 또 인터넷 방송이 됨으로 해서 저희의 세력이 축소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안 웃겨요? 웃긴데? 웃기지? 웃기잖아. 웃어. 이씨. 하나, 둘, 셋. 크게 웃어, 크게. 웃기잖아. 왜 웃기냐면 언제부터 우리가 세력이 있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초창기에 방송 들을 때 인원 몇 명이었더라? 새벽 2시에 6개월 못 버티고 사멸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많았고 1년쯤 되고 나니까 사고 쳐서 막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 1년 반을 넘어가니까 경악을 하더만. 누가 제일 많이 경악했는지 알아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저요, 저.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1년 반 이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에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이 참. 그래서 우리 고스트 스테이션이 안 없어진 이유가 뭐냐? DJ가 방송하기 싫어서 한 일주일 바르면 듣는 사람이 이렇게 그래 그리고 기다려줘 또. 보통 보면 뭐 한 하루 이틀 비우면 이렇게 잘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러 영화에 나오는 괴물이 변신하잖아요. 이렇게 겉에 막 거미줄 치고 막 이렇게 세포 이렇게 푹푹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다음 형 몬스터로 다시 탈바꿈하잖아요. 이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뭐 너무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뜬금없이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저희 방송 공중파 종료될 때까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옛날 방송들도 계속 들으시면서 추억에 같이 잠겨보도록 해요. 그리고 이게 추억이 아니라 새로 듣는 거인 분들은 네,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즐겁게 웃어주시고요. 화이트데이에 대한 반박이 왔어요. 무슨 데이 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가넬 환자인데 뉴스를 보면 쌀과 우유의 재고량 때문에 걱정이 많은 농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이 상술에 이용되지 말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합시다. WTO로 인해서 개방이 된다면 우리 농업은 하루아침에 붕괴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겠습니까? 햄버거와 피자 그리고 콜라 대신에 아침에는 떡과 우유를, 점심에는 찌개에 밥을, 저녁에는 밥과 국을, 간식까지 쌀과 우유로 만든 음식을 그리고 무슨 데이에는 상술에 이용되지 말고 쌀과 우유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선물합시다. 1월 14일에는 연인들끼리 떡을 찾아다니고 2월 14일에는 견과류를 서로에게 선물하고 3월 14일에는 쑥과 냉이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고 4월 14일에는 나무를 심고 5월 14일에는 봄을 대표하는 과일을 찾아 먹고 6월 14일은 쌀을 이용한 음식은 없는지 물어보고 7월 14일에 삼계탕을 서로에게 권하고 8월 14일은 가는 여름을 생각하며 참외, 수박, 복숭아를 먹고 9월 14일에는 햇곡식과 햇과일을 구입하고 10월 14일은 삼겹살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데 다른 부위를 찾아 먹고 11월 14일은 가을을 대표하는 과일을 선물하고 12월 14일은 김치를 이용한 요리를 개발합시다. 야 박수 쳐 박수. 네, 굉장히 열을 올리셨어요. 근데 밑에 아바타에 그 모하크족 우리 고스 머리에다가 환자 얼굴 하고서 밑에 짝다리 짚은 환자복 입고 있는 이 아바타를 보면서 이 가넬 환자의 모습이 이 아바타가 연설하는 모습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재밌는데요. 포악한 마녀는 시내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조그마한 한과 상자를 들고 다니는 거야. 난 뭔 일이라고 달려가 봤지. 그랬더니 한과 회사에서 상자에 담아서 공짜로 주더만. 사실 한과도 맛있는데요. 이게 문화 경험의 일종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라서 안 먹어 버릇하면 참 먹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입맛이 바뀌니까 가령 어릴 때는 굴 같은 거 싫어하는 어린이들이 더 많잖아요. 일단 생긴 거 흉측하지. 냄새 좀 그렇지. 그리고 빛깔 꿀꿀하지. 입안에 넣으면 감촉 이렇게 불쾌하지. 그 뭐 굴, 이야 이 싱싱 막 이러면서 먹는 어른들 중에 한 절반 이상 정력이 좋다고 먹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굴 땡기네. 무슨 얘기하다 굴로 샜지? 근데 이제 나이 먹고 나면 굴 맛을 좀 가령 어릴 때는 단맛을 좋아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떫은 맛, 쓴맛이 주는 그 음식의 묘미 같은 것도 좀 알아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원래도 군것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뭐 비스켓이니 쿠키니 뭐 사탕이니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과자 중에서 이 간장맛 나는 과자 있지요. 약간 거무죽죽한 색깔로 씹으면은 단맛이 나는 게 아니라 짠맛 나는 과자. 그리고 겉에 막 김 붙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그 맛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힘드냐면 과자에 대한 선입견, 과자, 사탕 이거 이제 영어로 스위트라고 얘기하는 그 류인데 그 우리식 사탕이나 과자를 먹었는데 거기 간장 맛이 나니까 음식과 뭐 이거의 경계가 되게 헷갈리잖아요. 태국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인도 음식 도저히 못 먹겠다 싫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도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가령 유럽에 나가 있는 인도 식당이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도 식당은 사실은 인도 사람 아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인도 음식이죠. 그나마도 개량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태국 음식은 선호가 대단히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진짜 태국 요리 세계에서도 굉장히 고급으로 친다더니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태국 요리 한 번만 더 먹으라 그러면 싸우고 헤어질 거라고 진짜 화내고 막 사이나 빠지고 막 이러거든요. 태국 요리 위험해요. 그리고 여러 명이 같이 있을 때 먹을 요리가 못 돼요. 왜냐면 5명 이상이 있을 때 야 우리 오늘 타이 음식 먹으러 가보자 해서 가보면 인원수가 5명 정도 되면 반드시 한두 명은 그 못 먹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5명 이상이 되면 왜 먹기 힘드냐면 비싸거든요. 되게 비싸잖아요. 타이 요리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냐면 사실 그 굉장히 고급 요리예요. 훌륭한 요리인데 향수 냄새가 난다고 어떻게 음식에서 향수 냄새가 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마누라랑 싸우고 나서 화해하려고 좀 비싼 데로 타이로 갔는데 가격표 이렇게 유심하게 보면서 쇠고기하고요. 예? 조합을 보세요. 조합.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도 이 뭐 마린과 배틀크루저의 조합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조합이 요리가 포도하고 소고기다? 그 당혹스러운 게 뭐예요? 쇠고기라는 음식하고 그 다음에 포도나 뭐 이런 과일 우리에게 있어서 과일이라는 건 이제 밥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먹는 건데 이거를 동시에 짬뽕을 해가지고 과일하고 고기를 먹으려니까 이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하루에 한 끼 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먹으라 그러면 화낼 것 같더라고요. 태국의 그 수프 국 중에서 똠양꿍이라는 게 있죠. 새우 들어가는 아주 매운 지독한 향기가 나는 수프인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런던에서 공부할 땐 한국 김치 먹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포들은요, 그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 배추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써가지고서 김치를 만드는데 거기는 교포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뭐 무슨 종류의 배추로 김치를 담은 건가 이런 김치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매운 거는 먹고 싶고 이럴 때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배달해주는 좀 싼 태국집에다 이렇게 시키면 갖다 주는데 먹고 나면 한국식의 그 매움은 아니지만 와 후끈해. 역시 우리 조선 사람은 이렇게 그냥 목구멍하고 식도를 확 태우는 것 같은 이런 매운 거를 가끔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대도 막 이러면서 그걸 먹었어요. 새우가 들어간 건 똠양꿍 그리고 닭이 들어간 거 이제 똠양카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식 내지는 농산물을 애용하자라는 얘기로 가서 갑자기 무슨 태국 요리 예찬으로 가고 있죠. 예, 우린 뭐 그래요. 근데 하여간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경험이 없었던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이가 먹은 다음에 서서히 배워간다라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그게 훨씬 더 힘든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외국 여행을 나가면 아니 이태리 여행을 가면 이태리 음식을 먹는 것이고 일본 여행을 가면 일본 음식을 먹는 것인데 우리나라 국내 여행은 제외. 왜냐하면 다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어차피 우리나라 안에서는. 근데 외국 나가면은 꼭 그렇게 이틀을 못 넘기고 어디 저 우리나라 음식점 없느냐 여기 불고기나 김치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느냐 그러고 펄쩍펄쩍 뛰는데 여행 가이드들이 환장을 하려고 해요. 환장을. 왜냐하면 그 펄쩍펄쩍 뛰는 게 가관인 수준이라 그럽니다. 보통 이제 일본인 관광객도 안내하고 중국인 관광객도 안내하는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일하는 우리 가이드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자기 음식 못 먹어도 거기서 그냥 며칠들은 꼭 참고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틀을 못 넘기고서 가이드를 그냥 잡아 패든 족치든 한국 음식에서 구해와라 난리가 나네 난리가. 그거를 보면은 글쎄 어렸을 때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자랐던 국악을 나이가 들은 다음에 재발견하고 재경험해서 자기가 즐기는 그 문화의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나중에 국악을 들어서 국악의 참맛을 알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또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럼 국악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국악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나 더 국악 애호가가 되었을 것인가. 혹은 국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국악인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나이를 들은 다음에 국악을 접했는데도 그렇게 국악이 좋아졌다면. 또 우리 과자라든가 우리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어릴 때 경험 못 해본 것이 참 안타까워요. 나이가 먹은 다음에 지발로 다시 재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번에 장가 가면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복이라는 것이 참 대단히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기모노를 보고 참 부러웠던 적이 많았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구나. 그 뭐 등에 메고 다니는 방석의 존재 이유라든가,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꽁쩡쩡쩡쩡쩡 이렇게밖에 못 걷게 치마폭을 좁혀놓은 그 연원, 그리고 그 안에 빤줄을 안 입는다는 전설, 뭐 이런 것은 있으되 하여간 참 아름다운 옷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국 옷, 인도 옷이나 색깔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니까 그런 것들, 아프리카의 현란한 의상 참 좋았는데, 우리 한복은 왠지 모르게 좀 칙칙하고 이 바지도 좀 똥 싼 것 같은 바지에다가, 그리고 이 아녀자들 입는 것도 몸매가 절구통이든 뭐 팔등신이든 전혀 쭉방이든 죄송합니다. 신체 일부에 현저히 지방이 모자라는 체질이든 상관이 없는, 이럴 바야 잘 빠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옷. 예? 참 매력 없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모노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아무나 못 입어요. 그 옛날 일본 여성들이 입었던 옷은 다 기모노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고, 기모노를 입을 수 있던 사람은 예전이든 지금이든 많지 않은 거고, 그 헐랭이 그냥 대충 입고 있는 옷 따로 있는 거고요. 정식 기모노 진짜 진품들, 그리고 제대로 만든 것들은 굉장히 비싼데, 같은 가격대를 투입했을 때 그때는 한복이 장난이 아니게 되더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어렸을 때 입었던 한복은 말하자면 한동안 거의 맥이 끊기다시피 했다가 이렇게 시장통에서 만들어 파는 쭉정이 한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전수 받아서 이렇게 제대로 옛날식으로 만들어지는 그 한복의 질감을 보니까 거기서 민족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모노가 주는 느낌은 윤기와 화려함과 그 정갈함이라면, 그 우리 한복 중에서도 화려하게 만든 한복은 기모노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대단하고요. 또 소박하게 만든 우리 한복의 그 질감은 뭐라 그럴까, 빛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듯한 그 안정감과 생활에 이렇게 탁 묻어있는 듯한, 그 우리 뭐 농경 국가였잖아요. 어쨌든 그 흙의 느낌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인데 참 아리스틱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어릴 때 입는 경험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참 모르고 살다 보니까 슬픈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한복은 꾸리꾸리한 것이고 똥싼바지다라고 평생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니까 참 놀라운 경험이었었어요.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요 라는 건데, 전 특히 그 어린이들, 또 늦어도 청소년기 지나기 전에 지금의 말하자면 메인스트림 문화로 서양 문화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를 뒤집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뒤집기도 참 힘들지만 그래도 나중에 인생살이를 살면서 어른이 됐을 때 쉽게 다시 재발견하고 평생 같이 가겠다라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 경험의 폭은 요모조모, 그게 뭐 우리식의 음식이든 우리식의 복식이든 우리 음악이든 우리 그림이든 뭐 이렇게 다들 접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 또 그런 의미에서 일부 종교에서 우리나라식의 제사의식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서운하게 생각해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까지 생각하고, 뭐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그래서 뭐 과연 조상신들을 귀신으로 칠 것이냐, 그게 무슨 뭐 이런 종교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문화에서 갖는 가족 파티의 기능. 우리 조선 사람 언제 그 제사라도 지내지 않으면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뭐 얘기나 하고 뭐 밥이나 먹고 이런 일이나 뭐 자주 있냔 말이죠.
그리고 뭐 그래요. 예배로 대치하고 뭐 그렇게 해서 추모의 정이라든가 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행위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주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실히 그렇게 대치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조선 사람 모인다는 거 먹자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하고 뭐 세련되게 뭐 그러고 나는 거에 부속품으로 이제 술하고 음식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린 먹자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뽀지게 먹지 않으면 이 정도 안 간다니까요. 맛있게 먹어라라는 얘기 없잖아요 우리 인사에는. 많이 먹어라지. 양이라니까 우린. 그러고 보면 우리 고수정서가 전 국민이 약간씩 고수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친척들 모여가지고서 많이 먹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건 전 국민이 우리 식구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체하고 나면은 친척들 모이는 숫자는 좀 줄어들긴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 의식에 반대하는 종교를 가진 그런 집안하고 친척도 다 모이긴 모이거든요. 그 대신에 종교가 아니 그러면 앞에 영정 앞에서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 하지 마라. 같이 한복 입고 모이고 음식 같이 만들고 나눠 먹고 그 대신에 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자기 종교에 배치되는 그런 행위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협점이 편하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대단히 사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 모여서 거기다 협조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는 수 없는 건데 뭐 요행이 그런 분은 없었어요.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래요. 뉴스에서 봤어. 그날은 할인도 해준다는 건. 그러니까 3월 3일이 삼자가 두 개가 겹쳤으니까 삼자가 겹친 날 삼겹살을 먹자. 이게 참 귀여운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억지로 뭐 사탕 선물하고 화이트데이 만들고 뭐 이런 날 도대체 몇 개나 더 만들 거냐. 제가 좀 기분 나쁘다는 투로 이야기는 했지만 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화이트데이도 아이디어 좋았어요. 뭐냐면 2월 14일 날 초콜릿이 가니까 보답을 날려야 될 거 아니야. 또 초콜릿 할 거냐. 그러면 사탕도 좀 팔아보자. 제 생각에 초콜릿 파는 사람하고 사탕 파는 사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얄미운 마음이 있어요. 사탕 회사하고 초콜릿 회사하고 완전히 틀린 경우 뭐 몇 개 보셨어요? 2월 2일은 오리 로스 구이데이. 왜냐면 이자가 오리를 닮았으니까. 1월 1일은 가래떡데이. 뭐 어차피 떡 먹는 날이니까. 4월 4일은 사시미데이. 5월 5일은 오징어데이. 6월 25일은 건빵데이. 건빵도 없어서 굶어가면서 싸웠을 용사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건빵을 입에 물고 다닙시다. 7월 7일 무지개데이. 연인들에게 무지개떡을. 8월 8일 곱창데이. 9월 9일은 구구데이. 그래서 닭을 먹는 날. 10월 10일은 신랑 신부데이. 11월 11일은 씨불씨불데이. 여친 남친을 바라보면서 홀로 방바닥을 긁으며 혼자 살고자 했던 당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탁주 한 사발 때리라. 12월 31일 똥꼬데이. 먹으면 맨 마지막으로 인사하며 보내는 것이 똥꼬 아니겠어? 막창이나 왕창 씹으면서 한 해는 이제 잊고서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전부 배설하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오늘 할 일 되게 없네. 방귀끼다 똥 쌌다 씨가 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부쩍 살아나겠구나 라는 마지막 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데이 전부 다 살리고 가래떡 데이에서 뭐 다 이렇게 살리고 해서 다 살리면 결론은 자명합니다. 뭐냐면 먹다 망하는 거죠. 먹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 넥스트 하고요. 또 이 소속 회사 전 직원들이 모이면 가끔씩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야, 우리가 망하면 왜 망한다고? 그러면 전부 먹다가요. 우린 회사 직원 월급이
제날 안 나가고 월급이 2달이 적체가 돼도 회식은 해. 회식은 거하게 때리고 월급은 안 나가더라도 모여서 먹는 건 먹어요. 아, 먹다 망할라라는 이야기도 참 귀여운 이야기예요. 근데 먹다 망하면 후회는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뭐 멀쩡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뭐 이렇게 축적하던 중에 뻥 무슨 날벼락 맞아서 뭐 IMF 터져서 뭐 도둑 맞아서 뭐 불나서 이렇게 해서 망해서 없어지는 것보다는 먹다가 망했으면 뭐 남 원망할 일도 없고 사기 맞은 것도 아니니까 다 지배 속으로 집어넣은 거니까 후회 없고 됐지 뭐. 먹다 망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먹다 망할 수 있으면 행운 아닌가? 그리고 또 귀여운 먹는 거에 관련된 말 중에서 귀여운 속담이면서도 또 가슴 절절한 속담이 보릿고개 3년애로 시작하나? 흉년 3년애인가? 뭐 그런 의미인데 가뭄 3년애인가? 3년에 애미는 배고라 죽고 새끼는 배 터져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 속담이 이 멘트가 굉장히 걸잖아요. 이 단어들이. 근데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가뭄 3년에 애미는 배고라 죽고 새끼는 배 터져 죽는달걸? 이게 무슨 의미냐면 가뭄이 들고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들면 사람이 이제 굶어 죽을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새끼는 배 터져 죽는다라는 문장은 무엇이냐? 먹을 게 없으면 없을수록 어떻게든 애는 챙겨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흉년일수록 애가 영양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흉년일수록 음식 하나 들어왔을 때 꾹 참고서 애부터 먼저 먹이고 들어오면 애 굶을까봐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 외려 애는 배가 터져 죽어버리고 예. 그 부모는 배 굶어서 죽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경험을 저도 비슷하게 하고 해봤기 때문에 그게 참 절절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이제 실패해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말하자면 집에 이제 입에 밥술이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일단 삼시세끼 거친 밥이든 잡곡밥이든 떡국이든 수제비든 일단 먹으면서 그 다음에 반찬이 풀밭이야, 뭐 고기가 없어, 뭐 고기 먹은 지 2년 됐어.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입에 밥이 들어오는 게 위협적인. 그게 뭐 아버지가 사업을 했던 집에서는 느낄 거예요. 그 기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애들 기죽을까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애들 용돈 안 떨어지게 해주려고 그 엄마 아버지는 진짜로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 자기 먹는 양을 줄여서라도 그 돈을 세이브를 해서 애들 동전을 채워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 더 먹고 나서 철든 다음에야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지만 그 돈 가지고 꼴랑꼴랑 가서 친구들이랑 군것질하고 앞에 가서 전자오락하고 뭐 그 돈 모아서 참고도 사고 그런 것도 아니건만은 그래서 그 돈 모아가지고 참고도 사고 이렇게 요긴하게 안 쓰고 엄마 아버지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서 그냥 이렇게 퐁당퐁당 쓴 것이 참 미안하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 바로 그렇게 퐁당퐁당 쓰고 군것질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고 싶어서 엄마 아버지가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그러더라. 그래서 부모란 게 저런 것이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속담의 이 말투도 그래요. 그 나중에 정확한 속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3년 가뭄에 어머니는 배 고파 돌아가시고 아이는 과식으로 점잖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면 전부 한문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또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어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괜히 한문으로 된 단어는 점잖은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된 순수 단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거른 표현이 나왔을 뿐인데 그러니까 참 모호한 것이 이 나라의 그 양반 귀족의 퍼센테이지가 몇 명이나 되었다고 자꾸만 전 국민의 언어 습관을
귀족적이고 양반적인 모범적인 언어 습관에 맞추려고 하고 서민적인 말투나 단어는 그게 비어나 속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근데 이 어미는 저는 이게 참 절묘하다고 생각해요. 애미. 그 딸이 성추행 당한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엄마의 집요한 그게 등장했던 영화. 참 섬찟한. 거기서 제목이 애미였어요. 애미. 그러니까 특히 이 우리 조선적인 느낌이 들어가 있는 흉년에 나오지 않는 마른 젖 애한테 물리면서 애를 어떻게든 굶어 죽이지 않으려고 걔를 들쳐업고 일을 하는 이 우리 어머니들 상이 있잖아요. 그 살아남고자 하는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럴 때는 참 애미라는 단어만큼 뼈가 울릴 정도의 느낌을 가져오는 단어가 참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 거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자기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동물의 노력들처럼 가장 숭고한 본능 중에 하나, 새끼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 그래서 그 애미는 다음에 나오는 새끼는 배 터져 죽는에서의 그 새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참 비속하게 들리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훅 찌르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더라고요. 뭐 굉장히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까 그 우리 농수산물 이야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얘기가 사실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4월 29일이 선짓국 먹는 날이 되면 난 죽어버릴 테야. 브리드카가 환자인데요. 마왕이 어제 그 화이트데이가 상술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짜파게티 회사에서는 우리도 한 건 하자 해서 4월 14일은 뭐 잡고 이러면서 막 상추데이 이쪽으로 빠지면서 흘려가면서 말하던 그때 내 귀에 포착된 소리가 있었으니 그러면 뭐 몇 월 며칠은 뭐 먹는 날이고 뭐 4월 29일 날은 선짓국 먹는 날 마왕은 아 제가 그랬었나요? 할지 모르지만 그리 말했음. 제가 그랬나요? 내가 4월 29일 선짓국 먹는 날이었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죠? 네. 고스와 함께하면서 너도 눈에 띄게 기억력이 나빠지지 않았니? 좀 산만해지고 산만하다라는 것은 어릴 때 가정통신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지적하는 담임선생 최대 무기이자 지적이며 주의가 산만하다.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 주의가 산만하고 깜빡깜빡 뭐 자주 까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고스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식구들이 변해가는 모습이라면 저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여러분과 더불어. 뭐냐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건 최대한 능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하고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능률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위인전에 오를 만큼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능률적이며 최대의 효율과 최고의 결과를 얻는 삶이라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딱 품으면 그 마음 못 버리고 집착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생각하고 이런 것이 집중력 좋은 거라는 의미는 또 아니겠지만 이건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우리 고스를 들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미운 놈 어저께 나한테 미운 소리 하나 했는데 그 말이 오늘 되니까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4월 뒤에 또 만났는데 4월 전에 나한테 모진 소리 했던 거 까먹고 허 웃으면서 악수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당신이 해벌레 해졌다면 당신의 인생 행복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예. 기억력도 좀 그냥 깜빡깜빡 까먹고 주의도 좀 산만하게 가끔가다 막 딴 생각 이렇게 잡념도 좀 생각하고 몽상도 하고 좀 그러면서 살아요 좀 사람이. 그거 참 무슨 애들을 꼭 그 개잡듯이 잡아가지고선 주의력 산만하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왜 야단을 쳐. 본론을 들어갈게 또 산만하게 딴 얘기를 했는데 4월 29일 선짓국 나의 생일은 4월 29일이었던 게야. 일본에선 나의 탄생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4월 29일이 공휴일이더만 음화화. 브리드카가 환자가 태어난 게 너무 열받아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서 공휴일인 거 아닐까?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익히 생일이 화이트데이니 발렌타인데이니 하는 사람들은 생일 선물로 사탕이나 초콜릿만 받아서 나한테 하소연을 한 사람들을 경험한 바 만약에 4월 29일이 선짓국 먹는 날이 되어버린다면 내가 입이 좀 짧기도 하지만 선짓국은 그 저 소 피로 만든 선지 내가 그걸 못 먹거든. 가뜩이나 생일 선물 안 들어오는데 그나마 들어오던 선물도 선짓국 땜시 막혀버리는 형편이 돼버린 거잖아. 그럴 순 없어.
또 사람들이 선짓국 사주면 나 생각해서 사줬는데 그걸 안 먹을 수도 없잖아. 생각만 해도 잔인한 것 같아. 마무리는 마왕이 하던지 말던지. 선짓국 데이로 선언이 돼서 생일 선물들을 풀어봤더니 전부 까만 비닐 위에 들어있는 선지다.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정육점 가서 도로 팔아서 그걸로 원하던 선물을 사세요. 오키바리? 네. 노래하는 마녀는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 뿌리고 받지도 못한 사람, 마왕이 말했던 게 내 얘기야. 나는 발렌타인데이 때 나의 기준으로는 엄청난 돈인 자그마치 10,000원 플러스 1,000원 플러스 2,000원 정도의 돈을 써서 초콜릿을 뿌렸어. 10,0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2,000원짜리 하나. 내가 아는 그놈은 그래. 받고도 안 줄 놈이야. 그래서 나는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둘 다 합쳐 2번이나 먹었으면 나한테 관심이 없더라 작은 사탕 하나만 주면 만족하려고 했어. 근데 그 나쁜 놈은 오늘 학교도 안 나왔어. 그놈 참 신기한 놈이야. 내가 메신저에서 나갈 때마다 끝에 가로 열고 마왕 하트 가로 닫고 이러고 나가거든. 근데 그놈이 마왕 러브를 하지 말라는 거야. 참 이상도 하지. 그래서 마왕이 누구인지나 알고 하는 소리냐고 그랬더니 모른대. 그래서 우리 마왕은 초절정 퍼펙트 꽃미남 신해철님이시다 그랬더니 누구야? 이러던데. 세상에 마왕을 모르는 놈이 있다니. 정말 이해 안 가는 놈일세. 그 자식은 저 초콜릿 받고도 사탕 안 줄만 하네요. 자식이. 근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뭐. 모르면 어때 뭐. 마녀에게 사탕을 주다니 자갈치 마녀. 안녕 마왕. 아무 생각 없이 출근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내 책상에 이쁘장하게 포장된 사탕 꾸러미 3개가 놓여있더라. 쪽지와 작은 카드와 더불어. 마왕, 시간이 지나도 끊이지 않고 나의 사그러들지 않는 이 인기를 억하면 좋지? 근데 막 그보다 더 좋은 건 남친한테 온 사탕이야. 이쁜 하트 모양의 빨간 상자. 사무실에서도 집에서도 미친년처럼 실실거리고 행복 만땅인 거 있지? 그럼 잘 있어. 뭡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가는 거죠. 자랑. 알겠습니다. 계속 떠들었죠? 예, 마무리로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러의 Girls and Boys, Unchained의 Monster, 언니네 이발관의 Heaven, 그리고 레드메이플의 Curved Eye, 클럽 빵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 이상은 씨의 비밀의 화원. 예, 시간이 없으면 이상은 씨 노래는 잘리겠네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불러 자르고 언체인드 불러 맨 마지막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노래 연속으로 나갈게요. 우리 이렇게 말 몰아서 하고 노래 몰아서 듣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대 나의 해골 잊지 말아요. 다시는 건 수 없다 해도 이제는 만날 수 없어도 알 수 없는 기분 난 잊지 못할 거야.